선생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팅커캐드 회원가입에 대해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가 팅커캐드 사이트고요. 팅커캐드 사이트는 이렇게 tinkercad.com 이라고 쳐서 들어오면 나오는 사이트고요.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창은 크롬 창이거든요. 크롬에서 안정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크롬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동그라미 아이콘으로 되어 있죠. 여기로 들어와서 팅커캐드 사이트에 접속을 하세요. 여기에서 아이디가 있으면 로그인을 바로 하고 아이디가 없다. 그러면 아이디를 만약 또 잊어버렸다. 그러면 지금 가입 이렇게 가입을 하면 돼요. 그리고 크롬창 구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거든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만약 여기가 영어로만 보여진다. 그러면 한국어 번역을 키면 한국어 번역된 것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니까 참고하세요. 자, 회원 가입을 해볼게요. 지금 가입을 눌렀어요. 팅커링 시작 이렇게 나오고 팅커캐드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학생 수업 참여를 눌러주세요. 개인 계정 생성 말고 학생 수업 참여를 눌러주세요. 학생 수업 참여. 그러면 수업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수업 코드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전에 PPT에서 안내를 했는데 MV93 K2RE MR3L이에요. 이렇게 치고 내 수업으로 이동. 그러면 별칭을 입력하라고 나와요. 이렇게 영어라고 해놓으면 교사가 제공한 별칭을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학년 다시 반 다시 이름 이렇게 치고 본인입니다를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된 3D 디자인 팅커캐드 페이지가 보여지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로그아웃하고 이번에는 로그인해서 해볼게요. 학생 수업 참여 눌러주세요. 코드를 입력해 볼게요. 수업 코드 입력하고 내 수업으로 이동. 별칭을 입력해야 돼요. 별칭은 꼭 자기의 학년 다시 반 이름으로 하세요. 다른 사람 것을 학년 반 이름을 사용한다면 개인정보 도용이에요. 그리고 꼭 본인의 것만 사용을 해야 돼요. 다른 아이디는 선생님이 별칭으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꼭 자기 것만 하세요. 1학년 1반 서혜진 선생님 거니까 선생님 거 입력하고 들어가 볼게요. 본인입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학습할 거는 3D 디자인이에요. 여기 밑에는 나중에 학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 디자인 작성을 누르고 3D 모델링 화면으로 들어오면 돼요. 자, 여기에서 접속을 했으면 여기 맨 위에 상단은 파일 이름이에요. 맨 위에 상단에 파일 이름을 바꾸고 1차시 기본 도형이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기본 도형들의 메뉴 중에 자 여기 파일 이름 옆에 요 최근 디자인이라는 부분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내가 만든 지금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스무스카시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이름이 바뀐 것이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요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하던지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들어오니까 이름 변경됐죠? 새로 고침을 한번 하던지 팅커캐드 제일 앞에 화면에 갔다가 다시 한번 이 항목 편집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 항목 편집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들어오면 돼요. 새로 고침을 하던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라. 자, 여기에서 이 작업 평면이고 이 작업 평면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줌인 하거나 줌아웃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왼쪽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작업 평면이 이동을 하죠. 그리고 마우스 휠도 한번 굴려보고 자, 이렇게 휠을 굴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작업 평면을 어떻게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작업을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막 작업을 하다가 막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러면 요 사각형 다이스 주사위 같이 생긴 거 요거를 평면도로 할 것인지 정면도로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홈 버튼을 누르면 돼요. 홈 아이콘을 누르면 처음 상태의 작업 평면의 모습이 되니까. 그리고 얘를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줄이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그리고 요게 평면 뷰였는데 요렇게 투시 뷰로 바꾸고 싶다. 투시 뷰는 위에서 아래 내려본 모양이겠죠? 이렇게 투시 뷰로 바꾸고 싶다. 요렇게 요 아이콘을 누르면 투시 뷰로 바뀌었다가 작업 평면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작업 평면에 보면 눈금이 써 있잖아요. 이렇게 눈금이 있잖아요. 이 눈금의 한 칸은 오른쪽 아래에 보면 그리드 스냅이라고 있거든요. 그리드 편집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리드 편집을 한번 보니까 그리드 특성에 밀리미터 단위라고 나와 있고 기본 폭이 200에 200이라고 나와 있어요. 200mm 곱하기 200mm 단위가 이 작업 평면의 사이즈예요. 그것을 여기 보면 인치나 벽돌로 바꿀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밀리미터 단위를 쓰고요. 밀리미터 200이니까 20cm, 20cm예요. 그리드는 20cm, 20cm가 전체 이 화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칸, 네모난 그리드의 한 칸은 1mm, 1mm라고 스냅이 걸려 있어요. 여기 이 스냅을 2mm, 5mm로 조정할 수가 있고 스냅이라는 건 상자를 작업 평면에 끌고 왔을 때 1mm 단위로 붙여지는지 아니면 5mm 단위로 붙여지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게 스냅이고요. 자, 더 작게 0.1mm, 0.5mm 단위로 스냅을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칸을 한번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여덟, 스물이잖아. 20이에요. 20cm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네모 한 칸이 1cm, 1cm의 간격이 되겠네요. 1cm, 1cm의 간격이 되겠어요. 그러면 1cm니까 여기 작은 거,
이렇게 작은 네모칸, 이 작은 네모칸은 1mm가 되겠죠. 1mm가 되겠죠. 근데 여기 1mm인데 여기 0.1mm까지 그리드를 줄 수 있다는 건 여기에서도 더 작은 단위, 0.1mm의 단위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금에 보이는 대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눈금에 보이는 선 칸에 들어갈 정도의 그리드 스냅을 주는 것이 편리하겠죠. 자, 여기 평면하고 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오른쪽을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는 기본 쉐입이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이 기본 쉐입이 별도 있고 링도 있고 20면체까지 있고 주사위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각형, 원통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모, 거꾸로 된 세모 있죠? 이 거꾸로 된 세모를 누르면 팅커캐드에서 제공되는 것은 기본 쉐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립품이라든지 구성 요소라든지 골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서 이 쉐입 안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것이 기본 쉐입, 그리고 문자나 숫자, 문자도 있고요. 커넥션도 있어요. 커넥션은 연결하는 곳,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보면 OMSI 행아웃 공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옛날에 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 생긴 것 같네요. 가구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제작 신규라고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유라든지 젓가락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조립품도 한번 볼까요? 조립품은 서킷의 조립품이잖아. 서킷 안에 들어있는 조립품이잖아요. 이 서킷 안에 들어있는 조립품은 회로를 만들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쓸 필요가 없겠어요. 구성 요소를 좀 볼게요. 구성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서킷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는 이 아두이노 할 때 쓰이는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쓸 필요는 없겠어요. 그리고 공룡도 있고 공룡의 뼈, 골격. 이거는 정말로 사람의 골격이 있네요. 그리고 뭐 쉐프 컬렉션 뭐 이런 것도 있고 즐겨찾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클릭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기본 쉐입이 있는데 이 기본 쉐입을 클릭 드래그해서 작업 평면으로 놓으면 작업 평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이 쉐입을 클릭하면 이렇게 쉐입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솔리드 하면 색깔이 채워지고 구멍 하면 투명하게 돼요. 구멍으로 하면 3D 프린터에서는 인쇄가 되지 않고 솔리드 상태의 것만 인쇄가 돼요. 자, 그리고 반지름이라든지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높이 이런 것들을 사실 반지름은 네모 박스에서의 반지름은 못따기를 하는 거죠. 이 모서리 부분을 깎아주는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둥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반지름이고요. 이렇게 더 많이 반지름을 주면 마치 원같이 타원같이 되네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단계를 높이면 면이 더 매끄럽게 되는 것이 보이나요? 단계를 낮추면
면이 굉장히 적어져서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형을 만들 수 있어요.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해서 원하는 수치를 기입하면 돼요. 그럼 좀 더 정확한, 정교한 모습을 만들 수 있겠죠. 정확한 수치를 넣어서 단계도 6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작업 평면에 회전이라든지 줌과 줌아웃을 통해서 작업 평면에서 바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작업 평면에 크기를 조절할 때는 이렇게 작업 평면 누르면 점이 나오는데, 이 점을 클릭하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크기 조정을, 높이 조정, 크기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요 점, 네모점을 입력해서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높이를 할 때는 위에 있는 하얀색 점을 클릭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점 중에 보니까 세모점이 있어요. 세모점. 이 세모점을 클릭하면 하늘로, 작업 평면에 하늘로 물체가 이동하거든요. 그러면서 떴다라는 표시로 그림자가 져요. 이렇게 만약 돼 있는 상태라면 인쇄는 되지 않고 실패해요. 왜냐면 아랫부분에 지지대가 있어야지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데 3D 프린터에서 아랫부분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인쇄에서 실패하게 돼요. 물론 성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작업 평면에는 붙여주는 것이 좋고, 작업 평면 아랫부분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살짝 띄우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화살표들이 보여지나요? 동그란 화살표들. 동그란 화살표들은 회전이에요, 회전. 회전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각도로 회전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각도로 회전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면을 돌려가면서 X축, Y축, Z축으로 돌기 때문에 평면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작업 평면이 헷갈려졌어. 그러면 홈 뷰를 눌러서 맞추면 되고, 그리고 작업하다가 실수로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명령 취소 버튼을 계속 누르면 되고, 혹시 또 다시 한번 아까 그 명령을 하고 싶다. 그러면 틀린 게 아니다. 그러면 명령 복구, 재실행 버튼을 누르면 되겠어요. 이 똑같은 도형이 잘못했다. 그러면 지울 때는 키보드에 델리트 버튼을 누르면 없어지고, 원통도 가져올 수 있고 9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요것들을 저장해야 되는데 요 팅커캐드는 자동 저장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장 끄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바로 창을 확 닫아버렸어. 그러면 저장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고침 한번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저장이 돼요. 새로 고침 한번 하고 로그 아웃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 파일들을 모델링을 선택하고 내보내기 하면 3D 인쇄할 수 있는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3D 인쇄할 수 있는 파일 또는 레이저 절단용 파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3D 프린터에 보낼 수 있는 파일은 .stl 파일이에요. .stl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D 프린터로 보낼 파일은 .stl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내보내기가 되고 선생님은 이렇게 저장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 파일이 이렇게 그림 상태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3D 프린터의 프로그램에서 열면 이 아까 모델링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작업 평면 아래로 붙은 이 모습 그대로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불러와서 3D 프린터기로 인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보내기 버튼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STL 파일을 파일의 작업 평면에 불러올 수도 있어요. STL 파일이 3D 프린터 모델링 파일이 이렇게 무료로 공개하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 파일을 선택해서 쉐입 가져오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팅커캐드의 기본 작업 평면하고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작업 평면하고 뷰하고 파일 이름 그리고 기본 쉐입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쉐입 정보도 한번 변경해보고 여러 가지 도형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고 이걸로 이름도 써보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쓰면 이름이 써지거든요. 그리고 종료하면 자 이렇게 여러분이 쓴 글자도 입력할 수가 모양이나 글자도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5가지, 6가지 정도의 쉐입을 조정해보고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새로 고침해서 우리 클래스룸, 팅커캐드 클래스룸, 우리 클래스룸에 저장을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1차식 기본 도형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서 팅커캐드 클래스룸에 저장을 해놓으면 되는 활동이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할 거는 수업 코드 입력하고 여기 팅커캐드 클래스룸에 들어와서 새 디자인 작성한 다음에 5가지 정도의 도형을 사용해보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돼요. 파일 저장하는 이름은 1차식 기본 도형으로 하고 1차식 기본 도형으로 한 다음에 여기 옆에 자기 건지 뭔지를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여기에 이름을 1차식 기본 도형 한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합시다. 여기 뒤에 1학년 일반 서혜진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따라 해야지 이번 시간 수업 잘 들은 거예요. 여기까지 꼭 따라 해주기 바래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날 텐데 다음 시간에는 다음 쌤의 팅커캐드에서 모델링이 된 거, 예를 들면 컵이라든지 명함이라든지 배지라든지 이런 모델링이 된 거를 수업을 바로 나갈 테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올리면 되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